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지원 전문가 나초록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국세청에서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에 대한 인기가 많아서 저도 여러분께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테마 위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아서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문백답을 보시면 양도세, 종부세, 법인세, 주택임대소득세, 취득세, 특히 여러분들은 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가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든 세금은 거래 단계별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대책을 간결히 한번 보면, 여러분 맨 처음에 17년도 파리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가 중과되었다. 그 다음에 9.13 대책으로 종부세가 할증과세가 되었다. 최근에 7.10 대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취득세 최고세 12%까지, 그 다음에 종부세 다시 1.2에서 6%까지 할증과세가 됐고요. 양도소득세,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각각 1세대 2주택 플러스 20%, 3주택 이상 플러스 30% 이렇게 중과가 되었다. 거래 단계별로 모든 세금이 과세가 되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현재 이 취득세, 종부세, 이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세금의 삼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형제가 전부 다 할증 과세되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생방을 통해서도 강의를 드렸지만 큰 거 위주로만 살펴보고 바로 백문백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행 주택가 1회 3%에서 개정안에 의하면 3주택 12%, 비조정지역 이렇게 12% 과세가 되었다. 그 다음에 층에 따른 취득세율이 현행 3.5%, 부가세까지 하면 약 4%가 되죠.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뭐가 3억입니까? 공시가격 3억이었을 때 12%, 부가세까지 하면 13.4%.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0.6, 3.0에서 서울에 2주택 이상, 전국적으로는 3주택 이상을 보유를 하면 1.2에서 6%까지. 여러분, 이 지금 당구장 표시, 서울에 남편 한 채, 부인 한 채,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했을 때 종부세 유리한가? 라는 강의는 제 유튜브 생방송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가 20억짜리. 2주택 합이 20억이 된다는 이야기죠. 30억이었을 때, 50억이었을 때, 각각의 증가율이 여러분 120%, 120%가 넘는다는 것은 124%. 올해 냈던 거에 2배 이상을 내년 낸다는 거죠. 엄청난 종부세의 강화다. 세 번째,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40, 70%. 2년 미만 기본세율에서 60% 이렇게. 자, 주택 입주권은 70, 60%고요. 분양권은 현행 조정대상 지역 50% 있는데 조정, 비조정 가리지 않고 70%, 60% 대폭 강화되었다. 분양권은 내년 21년이죠. 내년부터는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20%, 30%. 최고세율이 62가 되겠죠. 플러스 주민세까지 합치면 약 70% 세율. 밑에는 주민세까지 하면 약 80% 세율. 내년에 개인 양도소득 최고세율이 45%로 인상이 된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자들 5억 3천에서 6억 4천 증가하고요. 3주택 이상인자도 1억 1천이 증가해서 약 17% 증가된다. 여러분들 이 앞단에 있는 내용들은 이 백문백답 국세청에서 배포한 자료에도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 아주 핵심 위주로 제가 필요한 부분만 강의 드렸고 이제부터 본 라운드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네, 1번부터 보시면 자,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을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된다? 내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지방세를 계산할 때 취득세는 금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분양권도 역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국세와 지방세가 따로 논다.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 자,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가 내년 4월 1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요. 이렇게. 자, 현행은 2주택에 해당이 되죠. 근데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테마.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뭐냐면, 현재 조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의 89조 1항 4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1조합원 입주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입주권을 팔았을 때도 이 입주권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일시의 2주택 테마. 근데 이제 분양권도 내년부터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규정이 시행령에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이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여러분, 시행령은 누가 만듭니까? 국무회의에서 만들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처럼 분양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이것은 뭐 아까 이야기했죠. 1년 미만은 70%, 그 다음에 1년 이상 60%다.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을 나누는데 바뀐 규정에 의하면 조정, 비조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거는 간단하네요. 2년 미만 주택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이 된다. 이거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모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현행은 1년 미만 했을 때 40%야. 내년에는 몇 프로야? 70%. 그 다음에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현행은 기본세율이야. 내년 6월 1일부터는 60%야. 했을 때 세금에 미치는 효과를 현재 표시하고 있어. 1억 9,900에서 3억 4천. 약 1억 5천이 업이 된다. 주민세 효과까지 합치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10%가 더. 그 다음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도 1억 2,400. 주민세까지 하면 약 1억 4천 정도 늘어난다. 제가 앞단에서 설명드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세대 2주택자, 3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6월 1일 전, 후, 전이라는 것은 5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전후, 정확히 하면 전과 이후라는 표현을 써야 사실 이후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50%,
60%. 그 다음에 60%에서 70% 간다. 각각의 세금 효과가 약 5천만 원 업. 여기도 약 5천만 원 업.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자, 세율, 중과세율 적용 관련해 있어요. 7번 부분입니다. 7번. 자,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다시 그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주택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지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 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시적 2주택 테마에서는 첫 번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테마와 다주택자 이 중과세율 테마가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된다. 일시적 2주택 테마, 예를 들어서 A를 취득했어. 종전주택 A라고 보면 1년이 되기 전에가 1년인데 1년이 되기 전에 B주택을 취득을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하나,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 날로부터 1, 2, 3, 3년이 내에 이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는 2주택 중과세율 적용합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중과세율 판정 기준에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랑 다주택자 중과세를 판단하는 것은 각각 별도로 정확히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중요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이죠. 자, 8번.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9.13 이전에 9.13이 꼭 9.13 대책이 생각이 나네요. 9.13 대책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요. 그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완공 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으로 충족한. 여러분, 9.13 대책 효과는 뭐냐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효과를 뺏어가 버렸어. 어떤 효과를? 첫 번째, 양도세 중과 배제했던 걸 중과를 하는 거고, 종부세 뭡니까? 합산 배제했던 걸 합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는 9.13 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임대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거. 자, 9번에 이렇게 보면 분양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내년에 취득한 것은 이제 주택수에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주택수 계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주택수 계산 어떻게 합니까? 주택수 계산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이게 좀 신경이 쓰이네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지역에 있느냐, 이것이 A야. A.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중과세율이 적용이 돼야 돼. 중과세율이 아니라 중과 대상이 되겠네요. 여러분 잠깐만요. 네, 잠깐만. 예.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오케이. 중과 대상이 되느냐. 이게 B야. 그래서 A와 B를 동시에 만족이 돼야지 이게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빠지느냐. 여러분, 현재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에 기준시가 얼마? 3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양도시 적용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봅시다. 서울 송파구 조정 대상 지역이야. 경기도 성남 기죠. 대전 유성구 금년 6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왔어. 전남 구례는 아니야. 중과 대상 이거 중과 이놈 아니야. 그래서 A, B를 동시에 만정하는 1, 2, 3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고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남 구례 이건 아까 비수도권이죠.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지방 기준시가 3억 이하인 건 주택수에 안 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양도했을 때는 3주택이니까 20% 준가? 이거를 양도했을 때도 20% 준가? 이거를 양도했을 때도 20% 준가가 된다는 거예요, 답은. 이거는 무슨 세율? 팔았을 때 기본세율.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답은 주택수 포함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고가주택 장기보유 공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근년도부터 추가되어 있죠. 양도세 부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종부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금년부터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지만이 최다 80% 공제가 되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유했을 때 40%, 거주했을 때 40%를 각각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최대 80% 공제를 적용하나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어떻게? 보유기간 연 40%, 최대 40%, 거주기간 최대 40% 구분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례가 이렇게 나오네요. 사례가 양도가액 차익했을 때 사례 된다. 사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다. 다음 11번. 자, 3주택인데 거주주택, 장기 임대, 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년 11월 17일, 10월 17일 12, 16 대책이 생각이 나네요. 12, 16 대책이. 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프로가 적용이 되냐? 몇 프로가 적용이 되냐? 일반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이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한시적이죠.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고 그다음 장특공제 30%,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최대 몇 프로? 80% 적용한다. 이렇게. 자, 2주택 이상을 12번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요? 자, 여러분, 저희가 비과세를 판정했을 때의 어떤 보유기간과 예를 들어서 장특공제를 판단하기 위한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각각 좀 차이가 있다. 비과세를 판단했을 때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취득일이냐 또는 최초 1주택이 되는 날부터 기산하느냐 하는 게 늘 관건의 대상이지만 장특공제를 할 때는 해당 주택에 보유한 날, 실제로 거주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자, 13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라네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자, 이렇게 볼까요? A, B가 있어. 그다음 C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일시적 2주택이야. 일시적. 그 다음에 이 C가 장기 임대주택이야. 임대주택으로 볼게요. 했을 때 이게 일시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적이 된다네요. 했을 때 고가주택, 이 A가 고가주택이어서 A를 양도시에 어떻게 되느냐. 양도시에. 그러면 A를 양도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서
일단 원칙은 비과세가 되나? 비과세가 되나?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기본세율이냐 중과세율이냐. 여러분 주택수를 판정할 때는요. 일시적 2주택이든 장기 임대주택이든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가 다 포함이 돼. 하기 때문에 이 9억 초과하는 부분은 3주택 중과로 플러스 20% 중과가 된다는 거야. 20% 중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해서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핵심은 사실 간단하다. 법 조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행령 154조 5항에 보면 1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은 법 95조 4항이 무엇이냐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 따른다. 이게 대원칙인 거예요. 자, 원칙은 보유기간은 어떻게 된다? 자기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간다. 한데 예외가 뭡니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예외를 주냐면 최초 1주택이 되는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을 해.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 이거에 또 예외가 있어. 뭐냐면 155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거에 예외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간다. 왜냐 일시적 2주택은 일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또 제외를 해. 이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단 뭐냐면 앞에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과세되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1세대가 이랬을 때는 다시 온다. 이렇게 여러분 그림을 제가 그려봤는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림 색깔 한번 바꾸고요. 색깔을 저걸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예를 들어서 A주택을 취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B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A주택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B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B주택의 보유기간 원칙은 뭡니까? B주택 취득일로부터 보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 다주택자인 경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본다? 최초 1주택이 되는 순간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앞선 이 A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내려온다.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 원칙이 이거다. 하나, 다주택자인 경우는 최초 1주택이 되는 순간부터 간다. 단, 앞선 A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었다면 다시 취득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논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주택 테마가 나오는데요. 이 테마입니다. A주택 취득하고요. B주택 취득한 사이에서 A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C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어떻게 보느냐. 자, B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취득일로부터 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나,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A주택 양도일로부터 간다. 하나,
A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이렇게 오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C주택을 양도했을 때 볼까요? C주택을 양도했을 때. 자, C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원칙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는 거예요. 단, 다주택자이면 B주택의 양도일로부터 보는 거예요. 단, B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다시 C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논리 그대로 제가 넘버 14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읽을게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내년 1월 1일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인가? 자, A주택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B주택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B주택을 양도했을 때 과세가 됐어요. 그러면 A주택의 양도는 어떻게 간다? A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갑니까? B주택의 양도일로부터 갑니까? B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주택의 양도했을 때 보유기간은 여기서부터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불리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자, A주택 취득했어요. 자, B주택 취득했어요. C주택 취득하고 C주택은 양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양도가 된 거죠. 이렇게 없는 거죠, 사실은. C주택 양도했을 때 과세든 비과세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한데 남은 A, B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 A주택 양도했을 때 보유기간은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갑니까? 남은 저기는 뭡니까?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기 때문에 A주택 취득일로부터 가겠다. 이렇게 유리한 케이스.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죠. C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에 최종 1주택을 내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보면 자, A주택 취득을 했어요. B주택 취득했어요. A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C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B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C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보유기간 기산은 여기서부터 갑니까? 아니면 B주택 양도일로부터 갑니까? 그것은 앞단에 B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적용하겠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계산하겠다. 여기서부터. 예. 그 다음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내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자, 볼게요. A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 B주택도 취득을 했어요. B주택을 양도하면서 과세하고 동일 날짜 또는 그 다음 날짜 C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A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럼 보유기간 기산은 A주택의 취득일입니까? 아니면 B주택 양도일입니까? 근데 앞선 B주택이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겠다. 여기서부터 계산이 된다. 여기서부터 계산이 된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A주택 취득하고요. 그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됐어요. 이 동시에 입주권이 되는 거죠. 예, 입주권이 된다. 그리고 B주택 취득하고 A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과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B주택 양도 시에는 여기서부터 갑니까? 여기서부터 갑니까? 여기서부터 간다는 거죠. 앞선 주택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된 부분부터 간다. 이렇게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 보유한 1세대가 913 대책이 나왔네요. 예. 913 이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 2분의 1을 9월 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이 되는지요. 여러분 913 대책 이후에는 2년이 됐어요. 근데 913 이전에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3년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19년 2월 10일 전에 거주주택 A를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2월 10일 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느냐. 거주주택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이 돼요. 하나, 19년 2월 10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은요. 앞선 거주주택의 A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 이렇게. 자, 20년 2월 10일 이 시행령이 공포난 날이죠. 개정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강화된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은 여러분 12, 16 이후에 취득을 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1년 이내에 매각하고 1년 이내에 전입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는 1주택 보유자가 12, 16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1년 이내 팔아야 되죠. 1년 이내 팔아야 돼. 하나, 1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는 중과가 된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1년 이내 팔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2월 10일에 개정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 요건은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지요. 자, 임차인이 있다면 2년을 한도로 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을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를 상한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지요. 이거는 1216입니다. 1216 이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적용을 해요. 1216 이렇게. 자, 25번 1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 등록하는 경우 조특법 91조 3에 따른 장기보유 50% 공제를 적용 오케이. 적용합니다. 이렇게. 임대 등록이 말소가 되었어요. 세무사 임대기한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주택 혜택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하고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인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임대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자진말소인 경우에는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임대를 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추징하지 않아. 이렇게. 임대 등록 말소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자,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 등록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임대등록 자진 말소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지 몇 프로? 50% 해야 되죠. 50% and 1년 내 양도 이렇게. 29번 개정 단기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 등록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이 가능한지요. 임대 등록 기간 동안에 관련된 요건을 준수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710 대책 이후에 단기 임대,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7월 10일 이후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710 대책 후 건설 임대를 8년 장기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는 가능합니다. 가능. 자,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가 되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냐? 양도소득 중과세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가 가능하죠. 30%. 단 저특보유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5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은 백문백답 중에서 양도소득세 테마를 여러분께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일시적 2주택을 했을 때 보유기간이 최초 1주택이 된다는 것도 기사는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원칙은 명확하다. 여러분 뭐냐? 예를 들어서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다. 하나, 앞선 주택을 A주택을 만약에 팔았다면 A주택의 양도일로부터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 다시 이게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면 다시 취득일로 보겠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